리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프렉이라고 하는 매거진에 두 명의 해커가 신원불상의 해커가 김숙희 그룹으로 추정되는 이제 해킹 그룹의 서버를 탈취한 뒤에 그 자료를 덤프해서 올렸는데 문제는 이제 그 해당 보고서가 약식으로 나온 그 시점에 프렉 매거진에 상당히 이제 짧게 나온 편입니다. 나온 시점에 이미 김숙희 그룹이라고 단정을 지어서 어느 정도 물론 이제 보고서 내에서도 일부 이거는 중국일 수도 있고 북한일 수도 있고 약간의 말미의 가능성을 두긴 했지만 타이틀에서부터 일단 김숙희 그룹으로 보인다라는 걸 거의 대전제로 하고서 많이 가고 있고 또 제목이 그렇게 잡히다 보니까 국내나 해외의 여러 또 미디어들에서 이건 김숙희 그룹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제 재생산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아카데미 차원에서 데이터 공개된 것만 가지고 기술적인 분석을 하고 어떤 함의가 있고 또 시사점 어떤 게 있는가 위주로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제목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보고 드릴 자료는 이미 공개된 부분 보셔서 아실 겁니다. 단축 URL로 비틀리의 KU 시큐리티에서도 전문 구글 드라이브로 되어 있는 보고서를 보실 수가 있고요. 또는 지금 아직 미처 못 보신 분들께서는 이 화면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찍으시면 구글 닥스에 공유를 되어 있는 보고서 풀 버전을 열람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고서 보실 때 이후에도 보고서를 또 이 기자 간담회가 끝난 다음에도 또 한 1, 2주 뒤에도 또 살펴보실 기회가 있으실 겁니다. 오늘 오전만 해도 여러 외부에서 많은 커멘트들을 주셨고 이제 정보들도 더 제공해 주신 부분도 있는데요. 계속 업데이트되는 문서라는 취지로 구글 독스에 만들어 놓고 아예 계속 영구적으로 이 보고서는 오픈을 해둘 생각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절을 추가를 해뒀습니다. 99절이 FAQ이고요. 자주 문의되거나 논의되는 질답사항을 여기 맨 마지막 자리에 넣었고 저희 쪽에 문의가 오거나 저희가 또 분석을 상세 보고서를 본문에 안 담았는데 질문 받고 나니까 더 내용 추가해서 저희 분석 시점에는 좀 마이너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오픈하지 않았지만 계속 추가되는 내용들은 여기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FAQ에는 이제 본문 보고서에 담지 않은 캐주얼한 내용들도 계속 업데이트가 될 예정입니다. 예컨대 이제 기자님들뿐만 아니라 외부 기관에서 오신 분들도 프렉 매거진에서 공개됐다. 프렉 매거진 전통적인 해커들의 잡지다. 요까지는 이제 아시는데 그리고 또 공개된 데이터, 일단 김숙희 아니라고 데이터에 이제 매몰돼서 추정을 보이실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 자료 만들어서 해킹해서 공개했다라고 하는 세이버랑 사이보그는 누구야? 뭐 이제 이런 부분도 궁금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그동안 해커그룹에서 많이 알려진 친구들, 아예 이름을 걸고 대외적으로 활동을 하던 친구들은 아니고 또 재미있는 부분은 이제 이번에 이 보고서 자료와 함께 그 관련 백데이터를 공개한 홈페이지 가보면 우리나라 뉴스 기사들 같은 것들 또 빼곡히 링크해가지고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해외 매체와도 이 두 명의 해커가 추가로 인터뷰를 한 내용들도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이런 내용 자체는 보고서 범위는 아닙니다. 저희 본 보고서는 공개된 데이터셋을 보고 기술적인 분석 위주로 하는 거지만 그 외에도 캐주얼하게 이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질문들에 대해서는 계속 업데이트를 해나갈 예정이니 보고서 링크를 계속 또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바로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보고서 풀버전에 나와 있듯이 저희 보고서 목차는 피해자 식별 중심의 분석, 공격자 식별 중심의 분석, 해킹그룹 추정, 제안 및 시사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010-03번 챕터는 프렉 매거진에서 공개한 그 보고서의 목차를 담겨있는 내용을 보고 저희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재구성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기술적인 분석에 대해서는 저희 상세 풀보고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100몇십 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으로 디테일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슬라이드 상에서는 시간상의 이유로 개별적인 이제 내용들 더 많이 말씀드릴 수 있지만 굵직한 발견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3절과 4절 위주로 해서 말씀을 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배경은 이미 다 아시다시피 그 프렉 매거진에서 이제 데프콘 30주년 해가지고
프랙 매거진에서 약간 좀 특별로 비슷하게 여겨지고 있었던 건데 좀 충격적이게도 데이터 디도스 시크릿.com이라는 곳에 AP 다운 더 노스 코리아 파일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대거 자료들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각각마다 덤프란 디렉토리, 집이란 디렉토리, 아티클, PDF 이런 게 있는데요. 아티클.txt와 여기 PDF 파일은 이제 공개한 2명의 해커들이 자체적으로 기고를 한 보고서 형식의 문헌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자료들은 그 zip 파일에서 로 데이터를 누구나 액세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보고를 드리게 된 배경 자체는 분석된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또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되게 심각도가 높은 사건인데 의외로 많이 기술 중심으로 다뤄지진 않고 이제 그새 또 잊혀져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올해 우리나라에서 겪은 대형 사고들이 상당히 손에 꼽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정도 급의 대규모의 사건이 났고 정말로 그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대형 민간 기관들 또는 개인들을 타겟팅으로 한 피싱 어택 같은 것들도 동시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안 불감증이 형성돼서 빠르게 잊혀지는 게 아닌가. 이제 사회적인 이슈는 지나가더라도 기술적으로 더 딥하게 보고 재생산해서 우리가 이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내용들이 많은데 좀 잊혀지는 게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 공개된 데이터셋의 가치는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은 미지의 세계, 어찌 보면은 실체를 확신할 수 없었던 그런 해커의 개인 작업물들에 대한 부분, 날마다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해킹하고 이게 이제 6개월 이상 지속된 모든 데이터가 축적된 그 머신이 이제 공개가 된 거기 때문에 북한이 되었건 중국이 되었건 이 추정된 해커의 작업 패턴이나 어떤 업무 스타일로 어떤 일들을 받아서 하고 있는지, 주로 전술과 전략은 어떻게 되는지를 엿볼 수가 있는 되게 귀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을 기술적으로 계속 추후 재활용할 수 있도록 교보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이슈 제보를 하고 있는 부분, 그거를 이제 목표로 했습니다. 그리고 프랙 원자자들은 김숙희 그룹이 아닐 거냐라고 추정을 했지만 이거는 이제 추정일 뿐이고 그래도 좀 딥하게 기술적인 분석을 해보자, 이게 훨씬 더 객관적이겠다라는 내용이 이제 주 목표입니다. 향후에도 계속 업데이트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서론에서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전에 보도 자료 초안 만들면서 언급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여기에 나오는 피해 기관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신고되지 않은 동일 수법에 당한 알려지지 않은 기업들이나 기관들도 있을 거라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파일로 특정 해커 그룹에 단 한 명의 작업자의 PC가 이제 오픈이 돼가지고 나온 데이터셋이기 때문에 그들이 좀 더 큰 그룹으로 집단적으로 일하고, 그다음에 요 데이터셋에 담겨 있는 기간은 과거 6개월 정도 타임라인을 보통 집중적으로 담고 있는데, 더 긴 기간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전부터 작업이 계속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여기 노출된 피해 말고도 더 많은 알려지지 않은 피해가 있을 거라고 좀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봤을 때 계속 피해가 안 알려지는 거는 긍정적이진 않고, 오히려 기술적인 분석을 제대로 해서 이후에 후속적인 공격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피해 기관들에 대해서 너무 이제 징계나 징벌적인 조치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정보 공유에서 후속 사건들을 예방하는 쪽에 오히려 집단적인 대응과 좀 뭐랄까요, 더 큰 이익을 위해서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나 피해 기관들, 해킹당한 여러 우리나라의 기업들이나 기관들에 대해서 질타하는 목소리 쪽으로 가게 되면 괜히 이 정보를 공유했다가 더 큰 개인적인 뭐랄까요, 그 손실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더 숨기다 보면은 더 큰 위기에 이제 놓이게 되지 않을까. 장차 더 대규모의 공격이 있다거나 사이버전 위협이 더 커질 수도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정보를 공유한 기업이라면 피해를 받은 기업이라 할지라도 보호해주고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에 대해서 논의가 촉발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선 본론으로 들어가서 피해자 식별 중심의 분석입니다. 즉 공개된 데이터셋 안에
해킹당한 것으로 파악이 되는 기관들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 데이터셋 자체는 그 공개된 웹페이지에 가시면 압축 파일이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습니다. 이제 work.gb라고 되어 있는 거하고 vps.gb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특정 머신에서 이제 압축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덤프 work라고 하는 디렉토리로 주로 구성되어 있는 곳에는 해킹 작업용 리눅스 시스템에서 수집된 데이터입니다. 이 워크라고 하는 폴더에 주로 가보시면은 주로 피해 기관들에 대한 피해 기관들의 수출한 정보 또는 이런 상세 내용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VPS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피싱 사이트 호스팅을 하기 위해서 가상 사설 서버를 또 해커가 구축했는데 관련된 서버에서 추출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시스템 표준 시간대는 UTC 플러스 2인데요. 이거는 이제 대략 중동에서 중앙 유럽 정도의 시간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피싱 사이트의 서버 코드는 UTC 플러스 8 우리나라 시간대를 타겟팅 해가지고 시간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발견된 내용들 정부 부처에서 나온 부분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사건이 실제로 발생했던 시기는 꽤 오래 전이고 몇 달 전 시점이기도 하고 이제 관련된 기관들에서 많이 대응 조치들을 신속하게 되게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지금 상당 부분들은 치유가 됐고 이제 재발 방지 위한 대책들도 잘 수립이 된 걸로 이제 들었습니다. 일단 이제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그 전자 이제 정부 기관에 GPK라고 하는 행정전자 서명 인증서 관련된 시스템이 있는데 이곳을 노려서 이제 개인 공무원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행정망을 쓰는 직원분들을 노리는 공개 코드들이 이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런 인증 코드는 국내 보안 업체 인증 관련된 보안 업체에서 배포한 개발 툴kit들, SDK 같은 것들과 다큐먼트들을 이제 이용해가지고 신원불상 해커가 이 데이터들을, 이 자료들을 공부해서 연동을 시키고 패스워드 크랙 및 이제 여기에서 패스워드 크랙이라고 하면 인증서를 탈취한 다음에 인증서 비밀번호까지 이제 복구화를 해내는 이제 그런 작업을 한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부처에서는 내부에 이제 메일 서버의 소스 코드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은 아니고 국내 이제 뭐 개발사가 납품을 한 소스 코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내부망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이 개발사의 테스트망 환경에서 해커가 취득을 해서 공격을 하는데 계속 활용을 한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다만 일부 개발과 관련된 정보들 여기 다 마스킹을 해두긴 했습니다만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 같은 정보들이 이제 들어있기 때문에 또 이러한 솔루션이 여기 피해 부처에만 납품되는 건 아니고 다른 주요 기업들이나 기관들에도 납품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해커가 이 소스 코드들을 상세하게 분석해서 취약점들을 더 식별해낼 수가 있다면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공급망 보안의 이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국내에서 주요 기관들에서 사용되는 솔루션 안에 결함을 이제 개발사의 실수가 어떻게 이제 유출했든 간에 그걸 이용해서 지속적인 침투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부 부처에서는 이제 온나라 서비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관련된 소스 코드나 내부망 사용자 인증 기록이 이제 존재하는데 이건 해커가 작업한 방문 히스토리 파일들을 다시 다 재복구를 해가지고 방문했던 화면을 이제 재구성을 해낸 복각을 해낸 예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민간 기업들도 이제 다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공급망 보안 이슈도 이제 큰 틀에서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납품받은 솔루션 안에 이제 결함이 있어가지고 대응이 계속 필요한 부분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서 내부로 침투를 해서 들어온 것으로 추정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언론사, 통신사들이 여기에 이제 데이터들이 식별돼서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통합 패스워드 관리 솔루션이라고 하는 걸 납품한 회사 제품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소스 코드나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한 기록이 존재를 하고 이제 전체 시스템들의 아이디 패스워드를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제 이 시스템에 관련된
액세스 로그들, 작업 로그 내역들이 이제 추출돼서 복각한 화면을 지금 여기 슬라이드 상에 담았습니다. 예, 그리고 언론사에서도 여기 발견된 취약점이 있는데요. 이거는 최근에 일어났던 국내외 해킹과 좀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VPN, SSL VPN이라고 그 직장 외부에서 직장 내부의 시스템에 접속할 때 쓰는 VPN 장비가 있는데 이반티라고 하는 제품 벤더의 솔루션이 취약점이 상당히 많아서 최근 국내외를 불문하고 외부에서 침투해서 들어가는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관행상 이런 VPN 장비 같은 건 보통 네트워크 장비 일종으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도입을 하면은 패치를 하고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많이 좀 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눈에 볼 때는 하드웨어처럼 보인다든가 또는 소프트웨어를 깔긴 했지만 상시 외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다운타임을 우려해가지고 늘 대응을 하기는 좀 어려운 순간들이 있다든지 그런 맥락에서 취약점이 이제 발견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특정 그 기업의 IP 주소가 명시된 터널링 코드, 즉 내부망을 침투하기 위한 용도로 해커가 개발하던 내역이 이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일부 서버에서 인증서가 이제 발견이 되는데요. 통상적으로는 개발자가 인증서를 만든 것 이런 유형의 해킹들은 개발자가 이용하는 인증서를 개발자 PC를 해킹했다거나 개발자는 피싱 메일을 보내가지고 탈취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선 이 인증서 파일 자체 수정 시간 기준으로 보면은 해커는 23년도 8월경에 확보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지금은 일단 시일이 꽤 지나서 익스파이어된 상태이긴 합니다만은 이 날짜는 최대한 추정했을 때 24년 8월경 확보를 해서 이제 악용을 하려고 시도를 했었다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지금까지 순서대로 슬라이드를 보시면 정부 기관을 보였고 대형 민간 기업들을 타겟팅을 했었는데 여기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그 인터넷 이용에 대한 생태계를 잘 아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 한번 직접 치고 들어가는 게 어렵다라고 하면 카카오나 네이버 메일 같은 데를 피싱으로 이제 공격을 해가지고 개인들의 그 크레덴셜이라고 부르는 아이디 패스워드 정보나 접속에 필요한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탈취하려는 시도를 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탈취하는 사이트를 구성하는 데 이용된 코드가 제너레이터 샌더 이 스크린샷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이버 사용자 크레덴셜이나 이메일을 탈취할 목적, 또 카카오의 사용자 크레덴셜을 탈취할 목적, 이제 특정 대학교의 사용자 이메일을 탈취할 목적, 이렇게 이제 제작이 된 코드들을 식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피싱 메일을 생성을 해서 전송을 실제로 한, 즉 툴만 개발하고서 마른 게 아니라 공격을 감행한 실제 로그들까지 나왔고 메일, 스팸 메일, 피싱 메일을 잘 수신했는가까지 확인할 수 있는 자그마한 이미지죠. 그 이미지까지 삽입해서 보내는 코드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 피싱 어택을 당한 잠재적인 타겟은 여기 열거되어 있는 기관들입니다. 검찰, 이제 한국지역적으로 개발을 등등등 해서 몇몇 기관들이나 이제 기업들의 이메일 계정을 대상으로 피싱 메일을 생성한 로그가 존재를 하는데 다만 여기 확실하게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피싱 어택의 대상이 됐고 메일이 발송된 흔적도 있지만 이 메일을 수신한 사람이 피해를 받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내부의 보안 인식으로 인해 가지고 메일을 열어보지 않았을 수도 있고 각 타겟 기관들의 메일 보안 솔루션에서 자동 차단을 했을 수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시사점은 이제 기관들과 기업을 노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특정 목표가 된 개인을 타겟팅해가지고 정교한 공격을 이루는 우리나라의 그 환경을 많이 빼뚫고 있고 어디를 노려야 될지를 이제 파악하고 있는 해커의 소행이다라는 게 시사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좀 드리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정부 부처 또는 이제 기업들의 경우에 여기에서 획득한 정보는 내부망까지 침투를 해야만 획득할 수 있는 정보인데 라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기 언급된 이제 빅팀들 중에서 일부는 내부망까지 침투가 당했다라고 사실상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로그가 식별되고 지금 분석 발표라는 시점이 이미 8월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기업들이나 기관들에서 다 성실하게 조치를 하셔가지고 지금은 다 치유가 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들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확정이 안 된 것, 공격을 했으나 이제 털렸는지까지는 이제 이 데이터 공개된 것만 순수한 데이터 분석만을 알 수 없는 거는 이 피싱 사이트 타겟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러한 공격을 기획하고 이런 거대한 시나리오 하에 거의 직업형으로 해킹을 하는 이 공격자는 누구일까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여러 그 분석 자료들에서 다른 쪽에서도 먼저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마치 이제 출퇴근하듯이 해커가 아침 정시에 출근을 해가지고 저녁 5시까지 꼬박 일하다가 퇴근하고 뭐 이런 패턴이 발견됐다라는 글들 이제 보신 분들 계신 겁니다. 물론 이제 대개가 그렇다라는 거고요. 일부 예외적인 날들도 분명히 있고 새벽에도 작업하는 시간이 있고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그 유튜브 채널 보니까 이제 워라벨이 되게 좋은 해커 같다. 이제 9 to 5가 지켜지면서 뭐 이렇게 자기 좋아하는 해킹하고 퇴근하고 뭐 이런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다른 부분이 있던데 일부는 맞고 일부는 그 작업 시간대가 그렇게 지켜지지 않는데도 일부는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그 이름을 좀 주목해 주셨으면 하는 게 이제 APT41이라고 하는 해킹 그룹입니다. 중국의 대규모 해킹 그룹이고 중국 정부의 후원을 받는 이제 이민해방 그쪽에 이제 후원을 받는 전문적인 해킹 집단입니다. 보통 해킹 그룹 안에 APT라고 하는 키워드가 들어가는 것들은 정체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제 APT 지속적이고 향상된 공격을 계속 해대는 그런 해킹 집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윈티라고도 이제 불렸었고요. 요거는 이런 해킹 툴들이나 해킹 패턴을 식별하는 보안 회사들 또는 정보기관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름 그때그때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형태를 붙이기 때문에 나중에 취합해서 보면은 그때 윈티라고 불렸던 애들이 지금 APT41이구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다 종합해서 식별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윈티라고 하는 곳은 이제 2004년도부터 대략 2010년도까지 우리나라 온라인 게임 회사들이라든가 IP 개발사들을 집중적으로 노리던 해킹 그룹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격이 점점 변하고 하부 그룹들, 하부 조직들도 이제 가지고 있으면서 공격 대상들도 계속 바꿔오면서 진화를 해온 그룹인데요. 여기 공격에 사용된 루트킷의 소스 코드를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중국계 해킹 그룹인 APT41 또는 이와 관련된 중국계 해킹 그룹인 UNC3886이 이제 공격에 주로 이용하던 레틸 루트킷과 유사성이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단순한 유사성은 아니고요. 코드 레벨까지 아주 정확하게 일치하는 부분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해커의 작업 환경에서 추출한 소스 코드들을 보면은 소스 코드는 보통 자기가 동료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간다든가 자기가 이제 개발하다가 메모한 용도로 쓰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보면은 단체 이제 중국에서 사용하는 중국어로 이제 그 주석들이 달려 있는 것들도 볼 수 있었고요. 개발 문서들 발견된 것들도 보면은 파일명이나 안에 있는 내용들이 간체 중국어로 이제 표현된 것들을 이제 다수 식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중국어 파일이 발견됐다라는 건 어찌 보면 이제 비헤이비어 행위에 입각해가지고 정황 증거로 될 수가 있겠는데 더 정확한 것은 역시 TTP라고 하는 해커의 공격 기법과 전술에 의한 부분에 의해서 컨펌을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랩타일 루트킷하고 유사성이 확인된 부분이라든가 기타 다른 코드들에서 중국계 해킹 그룹들이 자주 사용하는 이 TTP들이 다수 이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반티라고 하는 VPN을 공격하는 코드들은 CV2025-028이라고 하는 취약점을 이용해서 공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코드를 이용해서 공격을 만든 코드들의 루틴들, 새 코드들이나 내용들을 보면은 기존의 중국 해킹 그룹이 이제 만들었던 것과 거의 일치하는 양상인 걸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공동 작업을 하는 쉐어 폴더 같은 데가 올라가 있는데 이 코드들 세팅하고 이용하는 방법 같은 게 여기 설명 자료로 이렇게 중국어로 되어 있는 것들 볼 수가 있습니다.
기타 이제 사용된 백도어 설치 코드들 메모리에 적재되거나 어셈블러 레벨에서 분석을 했을 때도 이 독특한 암호화 기법이라든가 SSL 채널 백도어를 만드는 행태들을 봤을 때도 역시 중국계 해킹 그룹의 형태와 기술적으로 많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 외에 이제 섀도우 패드 또는 이모텍 비콘의 로테이션 스트레이트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땡땡 패드로 끝나는 툴들을 여기 여러 분석 보고서들에서 보시면은 보통 해킹 툴들 식별된 것 중에서 패드로 끝나면서 이름 지어진 것들은 보통 APT41이나 이제 아이순이라고 하는 해킹 그룹과 관련이 있는 생두 사분사라고 하는 그룹들이 서로 교류하면서 즐겨 쓰는 이제 해킹 툴들의 끝에가 이제 관행상 패드로 끝나는 것들이 많은데 여기에서 이제 섀도우 패드라든가 이모텍, 비콘 같은 코드들이 개념적으로 유사한 그런 루틴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공격을 한 명령어 히스토리들을 보면은 명령을 내린 커맨드 라인, 도스창 같은 그 해커의 리눅스 터미널에서 이렇게 명령 탁 쳐서 내린 것들 보면은 여기 중국어 간체로 작성된 코드들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공격자 행위 분석입니다. 2025년 5월에서 6월까지의 서버 내 이벤트들을 이제 시각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국 시간 기준으로 이제 9시부터 6시, 또 이제 중국 베이징 표준 시간 기준으로는 08시부터 이제 17시까지 대부분의 액티비티가 이제 몰려 있고요. 즉 거의 코어 근무 시간을 요기로 하되 가끔 다른 작업들이 이제 독특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동절이라든가 주말, 그다음에 이제 단오절 같은 때는 이벤트가 없거나 거의 발생하지 않는 걸로 봐서 우리나라는 뭐 단오절이나 뭐 청명절 뭐 이런 때 굳이 쉬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와 관련된 또는 북한과 관련된 해커들의 패턴이라고 보기에는 비헤이비어 면에서도 좀 애매한 면이 있다라는 게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거는 정황 증거고 명쾌한 부분은 역시 여기 말씀드렸던 이런 기술적인 TTP 수법들을 이제 주로 매칭해서 봐주시면은 상당히 정확도가 올라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요 장표를 보고 여러 가상의 시나리오들을 제시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최근에 그 북한의 IT 워커들이 중국에 이제 파견 나가가지고 근무하고 VPN으로 접속해서 일하면서 평시에는 마치 둔전병처럼 평시에는 IT 소스 코드 개발하고 제품 납품하고 소프트웨어 개발 외주를 띄고 그다음에 이제 전시로 전환이 돼서 뭔가 미션을 하다를 받으면 해킹 툴 만들어서 공격 작업을 하고 문제롭고 이런 패턴들이 그간 많이 이제 제시가 됐기 때문에 요거 자체도 봤을 때 이제 북한 해커인데 중국 현장에 파견 나가서 일하는 패턴 해킹 그룹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그 시나리오도 일면 타당성은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이제 가정 말고 공개된 데이터만을 순수하게 분석을 했을 때 그 팩트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일단은 좀 오류가 적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공격자는 한국어가 매우 서툴거나 못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단한 문서들을 볼 때도 한글로 되어 있는 PDF 문서나 한글 문서들이 있으면은 구글 번역기 또는 PDF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텍스트로 긁어지지가 않으니까요. OCR 판독기에다가 넣어서 굳이 중국어 간체로 번역을 한 다음에 그걸 이제 읽어서 해독을 하는 그런 패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A10번이라고 하는 중국의 그 동영상 커뮤니티 사이트를 때때로 심심풀이 삼아서 방문을 하는데 이제 이런 사이트는 국내에서는 접속을 한 이용자가 사실상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 이걸 봤을 때는 중국일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해킹 그룹을 좀 추정을 해보면은 이렇습니다. 요약을 드리면 툴에서 발견된 소스 코드, 이제 해킹에 사용된 CV, 그다음에 공격 패턴을 봤을 때는 중국 APT 그룹들과 패턴이 유사하다. 그다음에 행태, 그다음에 이제 아티팩트들을 분석을 한 결과 종합을 해봤을 때 해커는 북한 측이 아닌 이제 중국인이라 판단이 되고 수법을 봤을 때 중국 해킹 그룹 즉 APT41 내지는 APT41 또는 중국에서 활동했었던
해킹 그룹들과 영향력 있거나 매우 밀접한 해킹 그룹의 소행일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약을 한 부분입니다. 여기 공격에 사용된 코드들, 취약점들로 봤을 때 타 기관들에서 나왔던 보고서들과 교차 분석을 했을 때도 APT41 그룹과 유사성이 높은 점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커의 명령 히스토리 등등 이제 해커가 개발할 때 참조하는 이런 개발 관련된 포럼들, 그다음에 일부 이제 접속을 했었던 또는 공격 대상으로 삼으려고 했던 IP 목록과 도메인 주소 목록이 정리된 CSV 파일이 있는데 거기 보면 대만 쪽에 이제 도메인과 IP들도 다수 나옵니다. 뭐 북한 해커도 대만 공격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 정황상 보면은 대만을 주로 타겟팅해서 최근 기간에 이렇게 공격 타겟 리스트로 엑셀로 관리한 정도면은 이제 중국의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 이런 정적인 추측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기타 툴킷에 다수 발견이 되는 중국어 문장들, 그다음에 해커가 이 리눅스에서 브라우저를 쓰는데 크롬 같은 것도 보면 확장 그 익스텐션이지 않습니까? 확장 도구 같은 걸 크롬에서 이제 추가로 설치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설치되어 있는 도구들을 다 분석을 해보면 주로 이제 웹 해킹에 특화된 확장 도구들을 많이 설치했는데 그 중에서 크랩 API HTTP 경로 제 한자를 잘 중국말 몰라서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이건 중국에서 만들고 중국에서 웹 해킹할 때 쓰는 주요 이제 그 플러그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중국에서 개발된 도구를 이제 브라우저에 상시 탑재해두고 쓰는 걸로 봤을 때도 이런 게 또 하나의 단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어 및 시사점입니다. 우선 발견된 공격을 놓고 보면은 꽤나 장기간에 걸친 공격이었고 전방위적인 공격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해커들은 시스템 레벨로 침투해서 들어가거나 아니면 네트워크 차원에서 좀 뭔가 정보를 튄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아예 개인만을 노린다든가 이렇게 특화된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대개는 독립적으로 일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 해커의 작업 환경에서 봤을 때는 시나리오를 하달받아 가지고 거의 종합적으로 큰 틀을 가지고 대규모 공격을 이제 장기전에 걸쳐서 한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스템들, 우리나라의 이제 GPKI라든가 우리나라 보안 솔루션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 로직과 이용을 이제 충분히 숙지한 해커여서 이제 관련된 공격 툴들 같은 것들도 이제 만들어낸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으로 공급망 보안 강화 이슈가 있습니다. 여기 빅팀으로 된 곳들도 정부기관도 마찬가지고 민간 기업도 마찬가지고 보안을 이제 아예 방치하는 조직이라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들 과감하게 보안 예산 투자해서 열심히 잘 하고 있던 곳들도 상당하기 때문에 이제 납품된 보안 솔루션이나 외산 보안 장비가 되었던 무엇이 되었건 한 군데에만 결함이 있으면은 그쪽을 라인으로 타고 들어가서 침투할 수 있는 단초가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급망 보안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겠다는 것들을 우리가 좀 인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안드린 부분으로는 첫 번째로는 이제 오늘의 핵심 메시지 드리고 싶은 부분이 되겠는데요. 물론 이제 그 여러 기관들에서 이 해킹 사건에 대한 첩보를 파일이 공개되기 전부터 내부적으로 다 대응을 해가지고 조치를 많이 취하신 걸로는 알고 있지만 이제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가지고 소위 이제 해킹에 관련된 특정 정보들을 담은 IOC나 IOA를 담아가지고 민간에게 좀 전파한다든가 또는 반대로 식별된 정보들을 서로 공유해서 이제 추가적인 해킹이 일어나지 않도록 동종업계끼리 공유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공유 전파 체계를 개선할 부분 없을지 한번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꽤나 장기간에 걸친 공격이었는데 워낙 사일런트하게 장기간에 걸쳐서 공격을 하고 우리나라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해커에 의한 공격이 있기 때문에 통제가 안 된 채로 꽤 장기간 시간이 흘렀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민간 기업들 예제로 든 곳들만 봐도 최근 몇 달까지도 내부에 중요 초민감한 그 내부 시스템까지 이제 계속 들락날락했던
체계를 좀 더 고도화할 필요가 있지는 않을까라는 부분하고 이렇게 특정 국가에서 지원하는 해킹 그룹들의 공격 수법을 탐지할 수 있도록 사이버 위협 정보를 확산 공유하는 부분에도 고도화된 투자가 필요하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부분입니다. 해킹당한 사실을 이제 아무도 공개하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기업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큰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고 거대한 과징금을 막 기업이 휘청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책임과 엄벌이 이제 주로 가다 보면 뭐랄까요, 해킹 현장에서 채취한 되게 귀중한 정보들을 공유해서 빠르고 협력하고 집단적인 대응이 신속히 일어나는데 방해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여기 B팀들도 다 피해 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보안 강화에 지속적인 투자를 많이 해온 기업들조차도 방어가 쉽지가 않다. 그다음에 이제 정부 기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정기적인 취약점 진단이나 공격 표면 관리를 해가지고 외부에 노출된 취약점은 없는지 상시 테스트하는 게 필요합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할까 말까 기관들이나 기업들이 많을 겁니다. 뭐 예산 문제도 있겠고 그거 말고도 지금 비즈니스 때문에 바빠서 사실 보안이 귀전인 경우가 있는데 우리도 1년에 한 번은 건강검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처럼 외부에 노출된 취약점은 없는지 기왕이면은 자동화된 시스템에서 상시로 또는 전문적인 모의해킹 업체들을 이제 계약해가지고 취약점 진단을 정밀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